안녕하세요. 공간 컴퓨팅 시대의 콘텐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퀀텀 유니버스의 대표 이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퀀텀 유니버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퀀텀 유니버스는 AR, VR, MR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확장형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2020년 8월에 설립돼서 현재 만 4년 차에 들어가는 젊은 기업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강의에서 다루게 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제외한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들을 포함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을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상들이 나와 주고받는 정보들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나는 주변 대상들과 주고받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 사고의 결과물을 경험이라는 단위로 패키징해서 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가 돼서 집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집합을 유니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유니버스는 서로 중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복수의 다양한 유니버스들을 모두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에서의 실제 나는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이 범위는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다양한 정보, 즉 컨텐츠를 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이동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먼 거리 바깥에 있는 콘텐츠를 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통해 나의 인식 범위를 크게 넓힌 환경이 컴퓨팅 환경이고, 이러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루게 되는 콘텐츠는 컴퓨팅 환경에 걸맞는 다양한 포맷으로 재생산돼서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20년간 변화되어 온 컴퓨팅 환경과 콘텐츠의 포맷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컴퓨팅 환경과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환경이 사용자의 인식의 영역의 범위 자체는 매우 넓혀 주었지만, 다루게 되는 콘텐츠의 감각적인 풍부함과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정확도는 물리적 환경에 비해 높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또 만져보지 않고 온라인몰에서 사진과 영상, 설명 등만 보고 구입했을 때 막상 물건을 받아보면 실제와는 좀 거리가 먼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컴퓨팅 환경도 진화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쉬운 방향으로 환경의 차원이 높은 방향, 즉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주변 대상과의 상호작용 방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심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결합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죠. 컴퓨팅 환경은 데스크탑 컴퓨팅에서 모바일 컴퓨팅으로 또 공간 컴퓨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컴퓨팅 환경은 데스크탑 중심의 환경이었습니다. 컴퓨팅 환경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생산을 하려면 무조건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죠.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별도의 입력 디바이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했고, 무선 네트워크를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콘텐츠를 원활하게 소비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랜 케이블을 연결해야 했기 때문에 컴퓨팅 환경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사용자의 자세는 대부분 데스크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데스크탑 PC에서 이동성을 더 높인 랩탑 PC가 있었지만, 키보드, 트랙패드 등을 사용하는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또 느린 무선 네트워크 속도는 데스크탑 PC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앉아 컴퓨팅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특성 때문에 소비되는 콘텐츠는 사용자들을 장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긴 포맷의 영상 콘텐츠들이나 긴 서사를 지닌 게임 콘텐츠, 또는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의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웹 콘텐츠 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의 콘텐츠 생산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영상 콘텐츠 생산을 예로 든다면 촬영, 편집, CG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대표적인 모바일 컴퓨팅 하드웨어인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컴퓨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효율의 배터리, 전성비가 높은 프로세서, 빨라진 무선 통신 속도 덕에 컴퓨팅 환경의 물리적인 이동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외부 입력 디바이스 사용 방식에서 스크린 터치 제스처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컴퓨팅을 하는 사용자의 물리적 자세도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현재는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도중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서서 업무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릴스를 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약 15년 전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이런 환경의 변화, 그리고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되는 콘텐츠도 따라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이나 혹은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에 보기에 적합한 숏폼 영상 콘텐츠가 현재는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요. 단순한 아케이드성 게임 콘텐츠나 또 짧은 스토리의 글, 만화 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콘텐츠 포맷을 제공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여전히 매우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과 콘텐츠 생산 전문가가 선호되고 있지만, 주요하게 소비되는 콘텐츠 트렌드가 약간은 자극적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짧고 단순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이전의 콘텐츠 생산 전문가와는 사뭇 다른 유튜버 같은 생산자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 컴퓨팅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실제 활동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환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바일 컴퓨팅 환경의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됐지만,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물리적 이동이 강하게 제한되는 시대를 겪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에 큰 변화가 일게 됩니다. 물리적 이동의 제한에 따른 실생활의 불편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컴퓨팅 환경과 컨텐츠 포맷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약 2, 3년간 오로지 컴퓨팅 환경만을 통해 메타버스를 실체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연구 개발과 시장 적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터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생활을 모티브로 한 소셜 라이프 게임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이끌고 있는 SNS 플랫폼들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상의 콘텐츠들을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환경의 콘텐츠처럼 구현하는 AR 콘텐츠의 생산과 배포에 앞장을 섰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AR 필터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겠죠. 또 메타의 퀘스트 같은 모바일 컴퓨팅 성향의 HMD 기기들이 속속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HMD 기기들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시각적 퀄리티를 위해 유선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바일 컴퓨팅 성향의 HMD 기기들은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자유도를 얻게 되었고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VR 컨텐츠들이 생산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다시 물리적 이동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또 컴퓨팅 환경상에서 메타버스를 실체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컴퓨팅 환경이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대체하는 흐름은 사실상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2, 3년간의 밀도 높은 연구 개발과 또 시도로 인해서 차세대 컴퓨팅 환경으로 지목되어 온 공간 컴퓨팅 환경 시대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23년 6월) 메타의 메타 퀘스트 3,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공간 컴퓨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하드웨어는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 급격하게 발전된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또 고해상도 고주사율의 디스플레이, 저전력으로 고화소의 이미지와 3D 에셋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바탕으로 한 패스스루 기술이 적용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두 HMD는 공간상에서의 핸드 트래킹, 시선 추적 등의 기술로 평면적인 스크린 터치 제스처를 넘어서는 멀티 제스처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팅상의 모든 요소들을 물리 환경과 흡사하게 공간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 컴퓨팅 시대를 여는 최초의 하드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중화를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게를 줄이고 착용감을 높여야 하며 패스스루 방식이 가진 어지러움을 해결하고
화질을 더 개선하거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방식을 투명 디스플레이로 대체를 해서 AR 글래스로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 멀티 제스처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의 영역입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며 모바일 컴퓨팅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를 2010년 전으로 본다면 약 3년 정도의 대중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퀘스트 3, 비전 프로 이 두 가지 공간 컴퓨팅 기기가 출시된 2024년 현재를 기점으로 수년 내에 공간 컴퓨팅 하드웨어가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 컴퓨팅 환경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주요하게 소비될 것이며 또 생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간 컴퓨팅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3차원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점 변화에 따른 사실적 공간감을 통한 높은 몰입감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3D 영상 포맷의 콘텐츠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현장감이 필요한 공연이나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SF 영화 등의 콘텐츠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컴퓨팅 환경은 시야의 차폐가 필수인 VR 기술과는 다르게 현실 공간을 볼 수 있는 MR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 중에 넘어지거나 사물에 충돌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팅을 하기 위한 전용 물리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육이나 피트니스, 게임 분야,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MR 콘텐츠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이 자유로운 컴퓨팅 환경을 꼭 필요로 하는 의료 현장, 산업 현장 등의 전문 분야를 위한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산업 관련 3D 콘텐츠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의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콘텐츠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3D 형태가 될 것이므로 콘텐츠 생산 과정에 3D 디자인 역량이 있는 전문의 인력의 필수적인 참여가 예상되며 다수의 3D 에셋 생산을 위해 3D 에셋을 생성할 수 있는 젠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간 컴퓨팅 시대의 콘텐츠 생산 관련 전문가라면 3D 영상 관련 제작 기술, 3D 공간 에셋 디자인 기술, MR 구현 기술, 그리고 3D 에셋 생성 AI 활용 능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컴퓨팅 환경은 더 진보된 컴퓨팅 환경이 도래했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하거나 각자의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또 고도화를 이루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빨라진 그리고 더 쾌적해진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에서 여전히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강의도 데스크탑 PC를 통해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0년 PC의 보급률에 미치지 못했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현재는 95%를 넘어서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PC 보급률에 크게 앞서는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고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